안녕하십니까. 야인시대 리턴드 전문가 한규수입니다. 예, 전문가 이동건입니다. 네, 자 오늘 미니 강의 오늘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민족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동안 설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요. 또 현재 증시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설날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을 또 먼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국내 증시의 흐름, 일단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의 반격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증권 시장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저점 190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대형주들의 반등세가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두드러졌던 것은 일단 조선과 건설, 철강 등 낙폭과대 대형주들,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 전에 일부 화학주라든가 정유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견조했던, 인상 깊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일단 이 조선주들과 건설주, 철강주들,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었었던 종목이었고, 그런데 최근 제조업의 경기 국면에서 굉장히 최악으로 갔었던 종목들이죠. 그들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포하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들의 반등세로 인해서 저는 이제 국내 증시의 지수 바닥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바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들 대형주들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그 의미 있는 인상 깊은 반등세로 보였던 만큼 지수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들 지수가 단기적으로 저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올랐고 쉬어갔었던 일부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과 코스닥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었죠.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하면서 구조 조정을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대형주가 일단 잠깐 올라갔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새로운 성장주가 가다가 조정 국면이 계속 또 좀 더 이어지는 이런 양극화된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된 것이죠. 바로 이런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바닥 가능성도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야인시대 리턴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려는 조짐과 증시 지수 바닥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과 유럽, 일본, 이제는 한국까지도 경기 부양 의지가 좀씩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됩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 때문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선 것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유가가 또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던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예측을 좀 해보게 되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일단 강한 하방 경직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종목별 내지는 업종별로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설날 연휴 이후에 전개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날 연휴 이후의 장세가 좀 기대할 만한 장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낙폭과대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설날 연휴 이후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조금 더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설 연휴 이전에 방출됐었던 그 자금들이 다시 증권시장으로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나마도 좀 더 괜찮은 이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입을 한 상태고, 유럽과 그리고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풀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감안한다면은 한국도 자금을 풀고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분명히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가능성을 부각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증권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대체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이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최악으로 가지 않고 코스피 지수가 1850 저점 찍고 1900선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이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장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방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지수의 단기적인 저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면서 그래도 하방에 대한 경계감이 그나마 좀 있었었죠. 그러나 설날 연휴 이후에는 그런 하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많이 해소가 되면서 좀 더 안정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가운데 종목별 장세 코스피 종목이건 코스닥 종목이건 종목별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계속해서 좀 더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선과 철강, 건설 등 그동안 우려를 나타냈었던 이들 대형주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만 유가가 반등에 나서면서 반등에 나섰고 그리고 철강과 조선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공급 과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적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철강주들도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해양 플레트 쪽에 부실을 다 털어내면서 물론 수주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실을 털어내면서 올해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들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를 끌어내렸었던 이들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멈춘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가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은 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만큼 지수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상당히 많이 높아진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절대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워하면은 큰 기회를 놓친다고 그랬죠.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보다 또 지난주보다 이번 주 시장 보시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바닥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투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위치는 우리가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좋은 종목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을 또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게 되면요. 일단 낙폭과대줄이죠. 낙폭과대줄의 순환 랠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종목별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계속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미 낙폭과대줄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고 그 낙폭과대줄들 중에서도 대형주들 중에서도 못 올랐던 종목이죠. 그들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간단하게 시장의 흐름, 코스피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난주에도 코스피 지수가 1850 정도 선에서 중장기 쌍바닥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치고 갈지 횡보할지 눌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위치에서 코스피 지수의 방향은 이제 옆으로 기어가는 것 외에 내지는 완만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지금 장세는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탄탄하게 이제 강화됐는데 문제는 강하게 치고 가기도 여전히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많이 사라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드렸고 최소한 지수는 횡보 장세 내지는 미미한 반등세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대체로 1950선 이상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할 만한 장세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900 코스피 지수 잘하면 1900 한 20, 30선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1950까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최소한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도 중요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반등이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침체 국면인데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삼각 수렴의 끝에 와 있습니다. 거의 바늘처럼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죠. 주가와 재반의 평균수들이 모두 베베 꼬입에서 한대 수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대 수렴에 있는 증권시장, 한대 수렴에 있는 종목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굉장히 흐름 자체가 강하다는 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어야 되고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코스닥 종목들이 뒤를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도 조만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부 게임주 같은 낙폭 과대주가 많이 빠졌던 종목이 잠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고 많이 올라서 쉬었었던 바이오 제약주들은 여전히 가다가 약간 더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제약주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던 종목을 중심으로 무수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보세요.
지수 자체는 안 밀립니다.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뭐 혼자 폭락하고 그럴 단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무시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또 안정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 지수의 반등도 좀 더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코스닥 지수의 완만한 반대세가 나올 때는 일부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또 이제 OLED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제약주, OLED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전기 부착 관련주들 그런 일부 성장 가치들 있죠. 그들 종목군들의 주가도 다시 그동안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을 보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포기할 장세가 아니에요. 거래소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장세가 아니고 오히려 거래소 대형주는 좀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고 못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순환 랠리에 대비하는 짧은 단기 매매는 하셔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쉬었기 때문에 코스닥 성장주를 중심해서 오히려 중기 관점에서 매집하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은 다음 주 설날 연휴가 진행이 되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그런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설날 연휴 이후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코스피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저점 1980에서 1950선 정도까지 전망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1950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설날 연휴 이후에는 1950선까지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제 유가를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유가가 지금 치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또 금리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대 급등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미한 반등 정도, 크게는 1870에서 1950선 사이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들 많으시죠.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방 경기 나온 상태에서 종목들은 뭐가 가느냐. 역시 성장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해 좀 더 주목하자는 거 보시기 바라고. 자, 코스닥 시장도 미미한 반등이 시도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기간 조정이 진행될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하방 경기 연출된 가운데 미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 이미 많이 올랐던 화학주라든가 정유주라든가 건설주 이쪽을 쫓아가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철강과 기계, 조선, 증권 등 얘네들이 지금 이번 주에 좀 올랐었죠. 반등의 폭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 장세가 한두 차례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단기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철강과 기계, 조선, 증권 등 소외됐던 종목 지수의 단기 차원의 트레이딩 관점 1박 2일, 2박 3일 정도 단기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OLED 같은 이런 신성장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최근에 숨고리 양상을 이용해서 중기 관점에서 매집 전략을 단행하시면은 단기 전략과 중장기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충분하게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 설날 연휴 이후에 다녀오시고 나서 지수는 걱정하지 말고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자라는 부분들을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미니 강의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이동근 전문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황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고용지수가 사실상 이제 좋게 나와야 시장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을 해소하냐, 추가적으로 더 해소하냐 어떤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고용지수가 지나치게 좋게 나와버리면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이 불거져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고용지수가 약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고용자 수 변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전망치가 29만 2천 건이고 예상이 지금 18만 9천 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만 건 밑으로 훅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뭐 3월 달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이제 뭐 어저께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대표적으로 이제 오펙 회원국들이면서 재정 적자가 상당히 이제 가중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세계은행하고 IMF 쪽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재정 적자를 이기지 못하는 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오펙 회원국인 러시아까지 이제 동참을 하면서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 내용들로 해서 유가가 이렇게 한 8% 이상 뛰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이제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그 고용자 수 변동하고 최근 뭐 GDP 성장률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달러화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 96.49레벨까지 폭락이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엔화가 강세를 갖고 최근 우리 환율이 1213원대 언저리에서 지금 1200원대 알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 라인이 지금 오늘 이제 저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고용지수가. 고용지수가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다시 솟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오펙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빠지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다. 뭐 지수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지 소로스부터 해서 지금 국제적인 어떤 투기꾼, 헤지펀드 쪽에서 위안화 약세 쪽에 지금 강하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일부 헤지펀드 쪽에서는 지금 전 재산을 걸고 약세 쪽에 베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춘절이 지나서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은 이제 등락 국면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언급드린 다우지수는 저는 지금 16,000에서 16,500 밴드 여기에서 움직이고요. 조금 더 만약 이제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 줄면서 올라가면은 16,70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그 상해지수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여기 이제 월봉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하락 세기형의 패턴이죠. 하락 세기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요거는 3월달 중국 양해가 열리는 시점 돼야 3천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가 공격을 하든 뭐 어떠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양해 전까지는 상당히 좀 힘들게 중국 시장을 공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2700선 라인에서 뭐 좀 많이 올라가면 2800, 요 좁은 좀 밴드 폭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보시면 국내 시장 지정학적 위험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생각은 안 씁니다. 지금 뭐 북한 쪽에서 자기네들은 위성을 쏜다고 하지만은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내용들이
2월 8일부터 25일 사이에서 뭐 오전 7시에서 12시 사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이에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여기서 이제 옵션 만기가 지금 슬슬 오면은 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저께 10,000계약 정도 선물 매수를 했고 오늘 한 3,000계약 정도 매수를 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니까 급하게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매수했더니 그동안 이제 계속 안전자산 쪽 선물 매도를 통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다가 지금 급하게 이제 달러 약세가 되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베팅을 했는데 과연 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요게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현물지수로 환산을 했습니다. 보면은 1924.34 이하권의 요 빨간선 라인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예, 이 수익이 되겠는데요. 예, 요쪽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1924포인트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손해가 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1917포인트 이상에서 수익이 조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나는 구조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관하고 반대예요. 정확하게 오늘 종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야 개인들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답은 나왔죠.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개인들한테 파생시장 쪽에서 수익을 잘 주느냐 이거죠.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현재 크게 글로벌 시장 앞서 이제 언급드린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크게 출렁거리지 않는다라면 그냥 설세가 와서 옵션 만기 쪽에서는 한 1917포인트 이상권하고 외국인이 23포인트에서 제한해놨으니까 그 사이 뭐 이렇게 뭐 본다라면 한 1920포인트 라인에서 뭐 대략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크게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1920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정도는 추가를 더 하셔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 이후에 이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냐 하면 1900포인트 밑으로는 약간 떨어지기 좀 어려운 포지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라인을 저점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N자역의 완만한 어떤 흐름들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기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고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50 정도까지 목표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낙폭과대, 그 다음에 실적 반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산업재, 그 다음에 건설기계, 금융, 뭐 이런 쪽에, 뭐 산업재 쪽은 건설기계 쪽이 되겠고, 지금 오늘 이제 금융 쪽도 의외의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낙폭과대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당분간은 이런 쪽의 흐름들입니다. 지금 오늘 또 보면은 음식료 섹터들, 그동안 이제 내 섹터들 쪽에서 매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쪽이 크게 빠졌습니다. 지금 크게 올라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미풍에도 크게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여러분들이 신규로 좀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고, 오히려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뭐 유가가 약간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낙폭과 대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쪽에 베팅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지금 엔도 상당히 이제 강세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자동차나 전기전자 쪽 시총 상위주들 있죠. 예,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봉 5주선 돌파하면은 바닥권이다. 지금 요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의 산대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주들이나 시총 상위 업종들에서 5개월 선을 막 돌파했거나 돌파하려고 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그건 바닥입니다.
예, 바닥인데 5개월선 돌파를 하게 되면 하락 끝자락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돌파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맞고 5개월선 돌파 이후에는 대체로 한 2, 3개월 정도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현대건설의 월봉이 되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2개월 연속 지금 장기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하고 있죠. 즉 약간 부침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돌파하고 난 이후에 2,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뭐 2월 달이죠. 뭐 3월 달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월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봉을 소개하면서 포스코 주봉을 소개해 드렸죠. 요거 월봉도 보면은 2개월 연속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요. 2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장기 하락을 했다가 5개월 선을 돌파하는 업종, 종목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뭐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업종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업종이 갈 것 같다, 어떤 업종이 좋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술적 분석, 재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에서 주봉 5주선 돌파했는지 월봉에서 5개월선 돌파 시도를 하는지 돌파했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야인시대 리턴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 야인들의 야자 타임에서 뵙겠습니다.